상대적으로 검찰이 잘한다라고 보이는 이유는 권한이 많아서입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있고 그 수사의 최종적인 그 숙제 검사를 해주는 것이 기소인데 검찰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수사는 수시로 자기들이 영장 청구하고 그 다음에 기소까지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던 사건들이 일반 사건보다 무죄율이 5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왔던 것이고 실제로는 5배나 더 생사람을 잡아왔다. 이소영은 끝까지 반대했다는데 저게 무슨 얘기예요? 이소영 의원은? 이소영이 이제 마지막까지 네. 이 검찰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 이소영이 뭔데? 변호사야? 아니 저 그 국회의원이고 변호사 현재 출신이니까? 비대위원이에요. 아니 근데 남편 변호사 출신이죠. 뭐 김현장에 있는 걸로 애 알고요. 남편 김현장이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변호사 출신. 예, 변호사 검사 출신입니다. 예. 검사? 검사 출신인 건 아닌 것 그까지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저기 김현장 출신 변호사라고 알고만 있습니다. 비대위원이고 네. 어제 이제 그 비대위 회의 때 한 발언 때문에 예. 우리 쪽 지지자들은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보면 다 알아요. 성향을 다 네. 이제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소영이 우리 지역구인데 이소영이 어디 지역구예요? 의왕 의왕과천. 근데 의왕과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도 당론 채택됐으니까 일단 아니 의왕과천은 우리가 떨어지는 지역인데 어떻게 됐지? 지난번 총선 때는 좋아졌어요. 의왕과천이요? 예, 예. 강서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한번 신경 써봐야겠네. 네. 아, 했다. 수박 난리다. 제가 가면요 웬만한 수박들은 다 죽여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근데 그거 지금 저 이소영 지금 의원이 게시판에 그랬구나. 나온 얘기가 예. 뭐냐면 어제였나요? 뭐 이렇게 어딘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검찰 정상화에 대해서 그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주로 검사 출신 지금 현재 변호사인 국회의원들 그분들 이름이 몇 명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러든 저러든 오늘 의총에서 예. 얘기가 다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금 이제 의원님 잠깐만요. 잘 네. 들리는지 확인만 하고요. 지금 김용민 의원과 연결 중입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이시죠? 이제 사퇴했습니다. 아, 전입니다. 그런가? 전직. 예. 네. 그래도 다음에 또 다시 최고위원으로 데뷔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의원님 오늘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법, 예. 그다음에 언론 정상화법, 당론 채택하는데 숨어 있는 공신이 아니라 노출된 공신이라는 얘기가 지금 쫙 올라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죠. 뭐 저만 한 건 아니고요. 예, 좀 네. 그 경과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저희 당에서 이제 정책 의총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검찰 그 선진화랑 언론 정상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의총을 한번 했고 오늘 이제 당론 채택을 위한 의총을 다시 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4시간 정도 의총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3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정치개혁이랑 그다음에 검찰 선진화, 언론 정상화 이 3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정치개혁이랑 그다음에 언론 정상화 부분은 큰 이견 없이 그 토론이 그렇게 많지 않고 빨리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검찰 문제는 다들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예. 여러 가지 고려점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좀 토론이 많았습니다. 예, 몇 분 정도 저희가 토론을 했어요. 한 20분 정도 발언을 하셨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네, 거의 그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또 앞에 또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예. 다 합치면 20분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발언 혹은 질의를 통해서 뭐 본인의 생각을 또 밝히시기도 했지만 아하. 예, 그렇게 하면서 한 2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검찰 이슈 주제만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수사권을 넘겨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의 수사의 모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추후에 계속 신속하게 발의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그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됐는데 경찰 수사권이 이제 경찰에게 다 가게 되면 네. 이른바 4조 그 검찰청법 4조 1항 2에 있는 네. 6대 중대 범죄도 이제 더 이상 검찰이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할 수 없. 검찰은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럼 그 검찰청법 개정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까? 최소한 두 가지 법이 같이 개정돼야 돼요. 검찰청법이랑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최소한 두 가지 법이 같이 개정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권력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네. 지금 국힘에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그 수사력도 없고 경험도 네. 없고 네. 문제도 많은데 그런 권력을 다 줘봐야 경찰이 제대로 하겠냐. 네. 그리고 비대화된 권력은 또다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비판들을 좀 한단 말이에요. 국힘 쪽에서. 네네네. 그런데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거에 대한 견제.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한다. 예. 그래서 부패 범죄가 오히려 판을 칠 거 아니냐라는 우려랑 그다음에 경찰의 비대화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약간 둘은 좀 모순된 것 같긴 한데 예.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지적됩니다. 먼저 경찰이 무능하다라는 취지의 지적은 저는 검찰이 그동안 계속 국민들을 속여왔던 논리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찰이 예.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상대적으로 검찰이 잘한다라고 보이는 이유는 권한이 많아서입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있고 수사의 최종적인 숙제 검사를 해주는 것이 기소인데 예. 그걸 검찰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한 수사는 수시로 자기들이 영장 청구하고 그 다음에 기소까지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하. 그렇지만 실제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던 사건들이 일반 사건보다 무죄율이 5배나 높습니다. 아하.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왔던 것이고 실제로는 5배나 더 생사람을 잡아왔다라고 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의원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수사를 하고 네. 개시종결권도 다 있었으니까 수사를 하고 네. 기소를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네네. 막강한 권한이 있고 자기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막상 들어가서 통계를 봤더니 경찰 수사나 이런 거와 비교를 해봤더니 네. 죄 없는 사람을 어거지로 수사한 이런 이력들이 더 기록들이 더 많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무죄 비율이 높은 거죠. 5배나 더 높을 정도로 생사람 잡아왔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되는 것이고 예. 반대로 그럼 경찰이 수사를 잘하냐 못하냐의 부분은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하는데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잘 모르는 것 같다. 예. 이런 지적들은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역량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찰이 지금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200명 넘는 변호사가 전국 경찰에서 수사 등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예. 검찰은 전국에 2,000명 조금 그럼 넘게 되네. 10분의 1 정도가 이미 경찰에 있는 검찰 거예요. 수사관으로 예. 변호사를 취직시켰네요. 그래서 경찰의 역량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수사 예. 보완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오래 걸린다라는 지적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현행으로 보면 경찰에서 한번 수사하면 검찰에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수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번을 수사를 받아야 되고 예. 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그런데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한 기관에서만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 친화적이고 예. 더 신속한 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견제할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경찰 자체의 비대화 문제는 경찰을 자치 경찰을 실질화하는 방법이나 예. 아니면 정보 경찰과
그다음에 수사 경찰을 분리시키는 방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예. 비대화를 막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견제하고 통제할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 문제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 통제 권한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검찰 인사권을 투명한. 독립하고 경찰 인사위원회를 독립하고 실질화시키는 방법 예. 그리고 경찰에 대한 별도의 감찰기구, 독립된 감찰기구를 외부에 만드는 방법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 2018년 그러니까 불과 4년 전에 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원님이 제 변호사가 돼서 그때 이제 지능수사대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지금 듣는 분들도 이게 뭐 자치경찰이 다 수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 사건은 지능수사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능수사대 그때 갔을 때도 변호사가 있었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변호사- 수사관이 변호사죠. 예, 변호사 특채된 분들이 네. 계장인가 과장으로 다 있더라고요. 계장으로. 네. 네. 그때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국에 한 6, 70명 된다 그러는데 벌써 4년 사이에 그럼 한 3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변호사 출신들이. 네, 그 정도 될 지금 겁니다. 200명 된다고 하니까. 가장 최근 통계가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검찰이 2,000명인데 네. 그 중에 검찰을 주락펴락하면서 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가 150명이 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요. 그런 숫자를 따져보게 되면 지금 이미 경찰에서 특채한 변호사 수가 네. 특수부 그 검사 숫자를 뛰어넘었다. 네, 네, 네. 그러려면 훨씬 전문적인 인력들이 교육될 준비가 경찰은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고 잘 감시를 해야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바로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는 예. 원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 수사 기관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검찰의 검찰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로만 자꾸 이제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수 있지만 공수처의 본래 목적은 그 고위공직자의 전문 부패 수사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부패 범죄를 공수처가 전담을 하거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 수사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질 거다라는 우려는 좀 지나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한편으로는 공수처 강화를 이번에 같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자, 의원님 그리고 이제 경찰 하면 과거에 이제 그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경찰은 투캅수가 많은 거 아니야? 이른바 이제 그 부패 경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저쪽 사람들 만나봤더니 은근히 그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네네. 경찰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얼마 전에 이제 버닝썬 사건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자기들끼리 짝짝꿍 돼갖고 부패 경찰들끼리 서로 봐주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이런 중요 사건은 사실은 그 수사 경찰과 자치 경찰이 분리되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험성도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의 부패 그리고 경찰의 직무상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하. 고민이 있거든요.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감찰 제도를 통해서 견제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감찰제도. 또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방식이 현재 현행법상에 있고요. 아하.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검찰에게 검사들이 경찰의 직무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이 길만 열어두자라는 것도 논의를 괜찮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사 통제권도 그래서 있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경찰의 경우에는 세 군데에서 예. 직무와 관련된 수사나 감찰을 그것도 외부의 예.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죠. 지금 저희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감찰이 그 대검 안에 있고요. 대검에도 있고 있죠. 법무부에도 있고요. 법무부는 있는데 그거를 사실상 다 대검에게 넘겨줘서 그렇죠. 2차 감찰만 하고 예, 있거든요. 사문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다. 대검에 예. 다 있고 사실상 예. 그리고 수사도 검찰이 다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외부 견제가 거의 없이 내부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까 이 비리가 자꾸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고 예. 그나마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아직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 역할이 제한적인 상태라서 오히려 검찰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견제를 받지 않아왔다가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예. 경찰은 여러 가지 견제 방식들을 저희가 다 지금 고민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경찰에 대한 직무 범위에 대한 그 견제는 네, 감찰이나 공수처나 검찰에게 경찰 직무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는
네. 권한을 주는 것도 지금 고민 중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법 왜곡죄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법 왜곡죄는 이번에 신설이 되나요? 저는 하자라는 예. 적극적인 찬성론자이고 강경론자인데 예. 그 부분은 사실 오늘 당론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채택이 되거나 예.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부분은 저희가 법사위에서 예.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따라갈 것인지를 좀 더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당연히 있어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만요. 말씀드린 예. 경찰 견제 때문에요. 예. 그리고 그 일정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일정에 대해서는 이제 원내 대표단이 전략을 짜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 논의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한계는 있는데 예. 다만 뭐 그 제가 예측하고 제가 얘기 나눠본 것으로는 4월 중에는 충분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아하. 보여지고 예.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정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은 지금 고민 안 해도 되죠, 저희가? 네, 사실은 정의당이 함께 가는 게 가장 좋죠. 예. 예, 그래서 정의당 내에서도 일단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의당 대표가 뭐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예. 뭐 정의당 일부 의원이나 전직 의원 내부에도.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입장을 수사기소 분리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도 예. 개별적으로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정의당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지는 조금 약간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믿어야죠. 있고요. 예. 이왕이면 함께 가는 게 예. 훨씬 법 통과에도 힘이 더 많이 받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더 수월한 부분도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테면 이제 국힘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로 막겠다. 그럼 네. 필리버스터를 분쇄할 수 있으려면 180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의석수가 근데 현재 정의당을 뺀 상태로 이렇게 저렇게 모아봐도 178석 네. 그러니까 한 2석 정도가 부족한데 불가피하게 정의당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우리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설사 네네. 필리버스터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예. 네, 원내대표단이 고민을 하고 있고 예. 그냥 구체적인 전략 아까도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면 예. 그냥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저도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당하고 지금 접촉이 돼도 정의당과 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전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출시킬 필요는 없는 얘기죠, 또.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 하여튼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예. 뭔가 해결 방법이나 뚫을 거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협상의 틀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할 수 있는 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원내대표단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 의원들도 원내대표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 전적으로 그 위임해서 그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신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네, 그 당론으로 채택이 됐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에서 한 주 연기되다 보니까 네, 내부에 무슨 역풍이니 그 속도 조절론이 이런 분들 때문에 민주당이 또 미적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채택은 됐지만 당론으로 예. 내부 분위기도 뭐 크게 이견이 있었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실제 이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으셨는데 예. 그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없었고, 공개적으로 예. 반대다라고 예.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고요. 예. 그 우려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우려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었고요. 예. 그 우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과 향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도 고민해야 되고 좋은 또 지적들, 합리적인 지적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 같이 고민해서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예. 만장일치 중요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이제 채택된 당론과 달리 뭐 다른 뭐 주장을 하거나 예. 다른 어떤 뭐 표결을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죠. 또 어떤 분이 또 어떤 얘기 하실지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법 왜곡죄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김영민 의원님은 동의한다고 하면서 강경론자라고 했는데 강경론자가 아니라 합리론자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분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도 여기 이제 우리 댓글에 네. 지금 김용민 의원님 똑똑하다, 뭐 재선 보장됐다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남양주 병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남양주 병, 예. 네. 예, 국회의원이시고요.